자, 일단은 국내 증시도 뭐 낙폭을 다 줄였고요. 오히려 플러스로 강보합으로 반전이 돼 있습니다. 일본 쪽의 낙폭 축소 부분이 상당폭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본 쪽은 지금 0.67 마이너스, 호주가 마이너스 0.14, 혼조세 기준이죠. 그리고 미국 쪽의 선물이 0.20까지 반발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지금 플러스 0.07, 2.09포인트, 2.09포인트, 플러스 0.07.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죠. 국내 증시의 되돌림의 흐름에 있어서 오늘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그 IT 쪽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빨간불까지는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까지는 못 돌려놨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시초가 대비해서는 일단 들어 올려놓은 흐름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이요.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또 LG디스플레이까지는 일단 강보합권까지 다 잘 들어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DB하이텍도 좀 아쉽지만은 강보합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변동성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화학업종 쪽에서 이제 이동한 하나솔루션이 다시 이제 5만 원 밑으로 눌림폭,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 보니 5만 원 안착 기조가 신뢰도가 좀 낮아진 거죠. 거기에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미끄러졌다가 일단은 일부 가격 반발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중에 2.5%까지 가격 반발력을 줬었는데 지금 프로그램 쪽도 이제 거의 뭐 관망. 근데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이라서 아무래도 자체 수급이 일부 있어서 가격 방어력은 형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일단 하방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흐름에서의 변동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윙 쪽에서는 이제 그 HMM 쪽이 오늘 조정폭이 좀 깊게 형성돼 있는데 이 HMM이 페노션 쪽은 뭐 강세를 띠고 있단 말이죠. 어제 10%대, 오늘 2.73. 그러니까 업황의 문제는 아니고요. 업황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17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강도가 아주 공격적으로 밑으로 집어던지지는 않고 있다. 32,350원까지는 내려왔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한투 쪽의 수급도 일정 범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하자. 만약에 이제 마지노선 범위를 이제 32,000원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재차 밀리게 된다면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잘 방어가 된다면 그렇다면 비중 유지, 신규 편입은 오늘 원체 매도 강도가 세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요. 일단은 수급 마지막에 확인하고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자, 방안에서의 이 질문이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그 하이닉스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투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은 이제 조금씩 돌아서고 뭐 오후에는 반등 기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11시 기준에 일단 시장은 강보합 기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반도체 수급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하는데 주식 매매는 반대로 하네요 하셨는데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일수 기준에서의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개별 소형주 기준이라든가 하다못해 하물며 우리 그 HMM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HMM의 외국인 수급이라는 것은 11.46이에요.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유입된 외국계의 물량이 5%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물량도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1600만 주라고 했을 때, 감안했을 때 어제까지 기준에 1700만 주였죠. 어제까지 기준에 이제 1700만 주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HMM 같은 경우에 일단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2월 이후에 1700만 주 물량이 많아 보이죠. 그런데 결론은 5.5%에 조금 못 미쳐요. 지금 외국인 전체 물량이 11%고 대주주가 23%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통 물량이 많을 때, 유동 물량이 많은 종목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기준은 외국인 지분이 54.68입니다. 그러니 뭐 개인이 많이 샀네, 뭐 올해 들어서 개인이 몇 천억을 샀네, 조 단위를 매수했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거는 퍼센테이지로 항상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아닌 그냥 뭐 금액 기준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에 1조 산 거하고 시가총액 1000억짜리에 1조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개인들 지분이 8%뿐이 안 돼요. 하이닉스는요, 5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구장창 던지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비중이고, 단기 정량의 수급, 들어왔다 나왔다는 수급이 이왕이면 긍정적이어야 좋겠습니다만, 지금 원체 이제 유동성장이고, 아직까지는 저쪽에, 펀드 쪽에 돈이 급격히 들어온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 쪽에 돈이 들어와서 간접 상품이 활성화돼서 직접 투자보다 간접 상품이 더 많이 자금 운용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간접 상품, 그러니까 투신권의 매수가, 그게 개인들 자금으로 하는 매수인데도 기관들이 사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거죠, 사실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범위까지의 부담 요인은 아닙니다.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런 수급, 그런 범위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HMM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수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 정도 범위를 설정해놓고 대처하는 종목은 일단 아니다. 그리고 이제 키리우스님께서 하이닉스가 작년 8월에도 올라가기 전에 확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8, 9, 10월 달이 지금처럼의 시장의 흐름이었고, 8, 9, 10월 달의 기준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죠. 8, 9, 10월 달 기준에서 삼성전자는 뭐 대손 충당, 상속세, 그 다음에 자동차주는 대손 충당금, LG화학은 물적 분할, 하이닉스는 10조 원 주고 인텔 랜드 사업 부분 인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 건데 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악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무상증자가 그냥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호재라고 작용되는 것처럼 뭐 그런 맥락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 밀려 내려가고 바닥 인식 잡히고 돌렸을 때 주도주는 역시 강했다. 마찬가지에 지금도 어차피 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건 주도주의 기준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우리 일사천리 선생님께서 코스닥 상승률에 지는 흐름인데 주력주에서 좀 확 빼서 30% 정도 빼서 코스닥 대장주 잡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주셨는데, 변동성의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전체 운영 전략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저쪽 기준 뭐예요? 단기 공략주의 기준에서 아직까지 문자를 안 보냈죠. 예전에는 단기 공략주에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기 공략주도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문자를 안 보낸단 말이죠. 예.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해지고 신고가를 한 번 정도 더 뚫어주고 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움직임이 나오면 어차피 단기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기 종목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수협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뚫을 듯 결국은 거래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예? 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무상증자를 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반토막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젠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세게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가니까 문자 발송해서 대처가 되질 않아요. 전체 회원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장중에 접속을 하시고 3분의 2 이상이 본업에 충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든 자기 사업을 하시든 뭐 필드에 나가시든 뭐 자기 사업에 충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에 또 혹은 시초가를 넘길 때에 문자가 나가서 차분차분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모를까. 예를 들어 시즌처럼 이렇게 빵.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강하다는 쪽이 대부분이 순환성으로 돌면서 강한 거죠. 그 중에 물론 이제 몇몇 종목은 단기적으로 싹 당겨놓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어제의 TF 케미칼이라든가 혹은 어제의 우리 종목 그런 기준점들의 변동성들도 MS 오토텍도 어제는 굉장히 강했죠. 오늘도 뭐 아직까지는 4%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사실상 변동성이 감당이 되면은 대처가 되는데 그 변동성이 어렵다는 거죠. 그 변동성이 하다못해 금호석유 시가총액 8조 이상짜리의 이 금호석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뭐 큰 변동성은 아닙니다만 예? 변동성 자체를 가늠하기도 좀 힘들단 말이에요. HMM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정도는 뭐 좀 솔직히 우습다는 거죠. HMM의 변동성 정도. 밀릴 때 그나마도 좀 그나마 일부 제한적이니까 올릴 때는 좀 세고 지금까지의 흐름에서는. 근데 말 그대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개장 초에 시즌의 기준을 일단 어찌됐건 기준 거래량을 잡아서 넣어드렸고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주 그렇게 해서 이제 1,500억 2,000억 이 수준에서의 시가총액이 또 착시 현상이 나 있으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시즌 같은 경우에 요 자락에서 뭐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잘 들어가셨다면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꼬리 달릴 때 당연히 이론적으로 차익 실현이죠. 거기서 맴돌 때 이 차익 실현이죠. 거래량 뭐 둔화돼 있고.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 변동성이 벌써 고점 대비 5.5%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점이 뭐예요? 뭐 뒤의 결과를 보지 않고 원래의 기준점은 여기서 올라가면 편입, 올라가면 또 편입. 여기서도 양봉이 나오면 저 끝자락 11만 6,400원에서도 편입입니다. 대신에 손절은 명확히 하십시오. 근데 손절이 되냐 이거예요. 그나마 얘는 나요. 뭐가 낫냐면 시가총액도 있고 거래대금도 있어서 벌써 2,500억 터졌으니까 매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도 호가들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랩지노믹스가 먼저 이제 빵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까지 겹쳐져서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까지 겹쳐져서의 흐름인데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가벼우니까 더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가벼우니까. 얘가 움직여서 시장이 쫓아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어찌됐건 이 범위의 기준을 우리가 주력이 돼서 얘를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는 한 언제 어느 때 내려올지 사실 그 변동성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준에서 요 자락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그리고 75만 주 최소 50만 주 정도 거래 터뜨리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50만 주 거래 터뜨리고 그럼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얼마나 좋아. 근데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 얘만 보고 있어야 돼. 얘만. 다른 거 보고 있다. 올라가네 하면 또 늦을 수도 있고. 직장 못 다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넵지노믹스의 흐름, 거기에 이제 시즌의 흐름, 거기에 이제 자칫 하다 보면
단타로 들어갔는지 스윙으로 들어갔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 기준에서 단타로 들어갔다면 잘라내야 되는데 손실이 났을 때 에이 뭐 주말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또 확산되겠지. 그 막연하게 확산이 안 되면 또 확산이 됐더라도 지금까지 뭐 확산 안 됐네 계속 확산이 됐었지. 또 확산이 되더라도 연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19가 확산된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주들이 전부 급등이 나온다? 작년하고는 다르죠. 많이 다르죠. 물론 얘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시즌을 보여드린 거고 또 시즌은 또 그런 기준에 무상증자를 냈고 변동성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느 기준점에서든 다른 종목도 좀 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비슷비슷합니다. 이 종목도 뭐 무상증자 권리라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슈에서 움직인 거기에 이제 한번 빵 치고 올린 거는 뭐 말 그대로 랩지노믹스 변동성의 흐름처럼 뭐 코로나19 관련된 심리도 깔려 있을 거고요. 최소 15만 주에서 뭐 8만 주 최소 8만 주에서 15만 주까지 거래가 실리면서 돌려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장이 있으니까 한 번쯤의 변동성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고점을 넘기느냐의 기준 그리고 주말에 어떤 변수가 나오느냐의 기준 작년 같으면은 보험 하나 들어놓지요를 했을 텐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무너졌나요 시장이? 않을 뿐더러 그 관련주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동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뭐 진짜 주말에 엄청나게 진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럼 얘는 여기서 이 변동성에서 다시 주춤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욕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차익 실현 욕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졌던 부분들 그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졌던 부분들의 현금화하려는 흐름들 물론 뭐 시장 긍정적이고 또 이 추세 범위가 긍정적이면 추세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더라도 그럼 나머지 쪽도 한번 놓고 볼게요.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놓고 보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뭐 전략 잘 잡으셨으면 아주 좋았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변동성에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되죠. 변동성에 있어서 이게 30분 봉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안 된다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면 이런 쪽에는 적은 금액 가지고도 들어가서 이 변동성의 흐름들을 뭐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매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한 시간 만에 급격히 밀려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되죠. 지금도 순간적으로 뭐 한 시간 만에 훅 떨어지면 또 갭상승 이후에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면 그 전날 종가 기준에 땡겨놨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대형주에서의 변동성도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쪽이든 꼭 코스닥이 아니어도 또 시가총액이 극대형주가 아니어도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군 기준에서 잘 설정을 하면 분명하게 뭐 차분하게 수익 기준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차분하게 들여다보자. 그래서 비중을 주력을 빼서 수익 종목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게 이제 벌써 3개월째 어찌 보면 3개월째 횡보. 그 와중에서도 이제 HMM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3개월째 횡보라고 감안했을 때 마지막 자락인 것만큼 차분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는 주력주에서 좀 더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